여러분, 빅데이터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지만 빅데이터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강의 준비했습니다. 4차 산업의 중심이 될 대한상공회의소 인재개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스 대표 이도원입니다. 다들 한 번쯤 유튜브나 SNS를 할 때 요즘 내가 관심 있는 것에 관한 광고나 영상이 뜨는 것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내 마음을 알아챈 것만 같이 신기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빅데이터 기술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빅데이터는 이미 실생활 전반에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훈련기관에서도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도 그 중에 하나로 빅데이터와 관련된 많은 교육과정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번 인재개발TV를 통해 총 2회에 걸쳐서 빅데이터의 정확한 뜻과 의미에 대해서 나아가 사회에 활용되는 사례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2016년도 1월에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작은 휴양 도시에서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이 열렸는데요. 그 포럼의 주제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자, 2016년도에 나왔던 그 4차 산업혁명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야기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리고 1차부터 3차까지의 산업혁명을 제조업과 생산자 중심의 생산혁명이라고 얘기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생산혁명과 다르게 전 산업 분야에 소비자 중심의 이용혁명으로 바뀌는 때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제조업, 생산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형태의 산업 형태가 맞춤형을 지향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그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 행동 패턴, 구매 패턴, 소비 패턴, 이런 형태의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제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과 같은 이런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경제, 사회, 산업 전반에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이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로 됐을 때 우리는 한계 비용이 0에 도착하는,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가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0에 가깝게 수렴하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래 비용 감소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는 이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소비자 중심의 이용혁명을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중심의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죠. 데이터가 확보돼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데이터 분석이 돼야 그거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아주 큰 방대한 형태의 데이터를 얘기하는데요. 자,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지 개념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처리하기 힘든 그런 데이터를 보통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 문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2003년, 대략 2003년대까지의 그 데이터 양은 대략 5엑사바이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에서는 하루에 생산되는 그런 데이터 양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에서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의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통찰력, 소위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대략 한 10% 정도 향상되면 이 포춘 1000대 기업의 순이익인 6,500만 달러 이상 그런 형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여러 컨설팅 기관에서 수치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빅데이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보통 전 세계 빅데이터의 90%가 최근 5년간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기업의 매니저 79%가 이 빅데이터를 수용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쟁적 지위는 아주 저 밑바닥에 머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개념 자체는 어떤 다양한 형태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견고한 방법론도 비즈니스의 효율화, 응집력, 통찰력, 어떤 이런 성공을 이전보다 더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기존에 우리 팩트, 사실에 근거한 그런 데이터가요, 어떤 가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어떤 유용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 정리에 대한 데이터를 변환하고 모델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되는데요. 결국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 빅데이터의 특징은 그냥 단순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일단 첫 번째, 내용도 크지만 중요한 건 버라이어티, 다양성의 그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엑셀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형태의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의 볼륨 자체는 전체 데이터 양의 불과 20%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이미지, 음성, 또 SNS 데이터 또는 이 컴퓨터의 로그 데이터 같은 것들, 이런 데이터들처럼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로서는 분석할 수 없었던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의 데이터로 끌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종 데이터를 조합한다는 의미에서 버라이어티라고 하는 부위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벨로시티라고 하는 형태의 영역에서 또 부위를 정의하고 있어요. 이러한 빅데이터가 결국 우리가 처방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분석적인 값을 가지고 나올 때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기존의 환경은 이 정형화된 수치자를 중심으로 기존 환경을 만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재 환경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고 또 문자 데이터, 영상 데이터, 위치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얼마나 클 수 있다는 것 충분히 경험하고 계시죠? 이런 형태의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하고는 다르게 또 다른 형태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운영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빅데이터,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속성값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다양성이 있느냐? 기존의 구조적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엑셀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이런 정형화된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들이 반복되면서 계속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요. 수치가 대부분이고요. 텍스트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구조적 데이터라고 하고 있고요. 공장에 돌아가는 어떤 모터의 소리, 소음,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공장 설비에 이상이 있나? 저런 소리가 반복된다는 것은 조만간 고장이 온다는 그런 내용일 거야. 이런 형태로 예지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비구조적 데이터라고 합니다. 또 다양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형태의 영역들이고요. 예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루던 내용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비정형 데이터를 다룸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크기를 줄 수 있는데요. 빅데이터는 기존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은 이런 솔루션에서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이런 저장하는 방법도 또 분석하는 방법도 분산 컴퓨팅이라는 방식으로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의 크기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1GB라고 하는 형태의 용량은 대략 이 MP3로 치면 13시간을 저장할 수 있는 분량을 갖고 있는데요. 1PB는 대략 DVD로 된 영화를 74,000편, 대략 174,000편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데이터의 증가 추세는 엄청나게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인데요. 60초, 1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형태의 일들이 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실시간으로 복잡하게 발생되는 이런 수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빠른 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 자체가 요구되겠죠. 통신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고객 정보, 고객의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로케이션, 위치에 기반한 마케팅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위성 이미지 같은 걸 통해서요. 아, 군대가 이동하는구나, 홍수가 났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들, 방범, 그렇죠? 비디오 분석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침입 감지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는 내용 많이 표현 들어보셨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물 위에 있는 빙산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대략 어마무시하게 많은 형태의 데이터들이 이런 빙산의 어떤 모습처럼 감춰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반적인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다크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첨부된 첨부 문서 같은 거, 압축 파일, 사용되지 않은 고객 정보들, 이런 형태의 영역들까지 우리는 데이터 분석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세요? 빅데이터 어렵지 않죠?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빅데이터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